워낙에 난이도가 높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동명도 이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동명이 쉬운 학교라고는 하지만은 기말고사는 어렵게 내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어려워요. 작년 기출은 제 기억으로 얘를 다음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동명이. 그래서 잘 준비하셔야 돼요. 알았죠? 계산량이 많고 꽤 복잡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기말범위 총정리 기본 문제 요거 질문 먼저 받을 거고요. 그리고서 시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나 이런 거는 속이시면 안 돼요. 알았죠? 뭐 안 좋은 거 당연히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점검을 해보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점수 알려주시면 됩니다. 좀 이따 시험 볼게요. 자, 일단은 번호 얘기해주세요. 질문 번호. 점수 보면 대충 압니다. 1번부터 20번까지가 워낙에 기본 문제라서 1번부터 20번 중에서 꽤 틀린 친구들은 뭔가 문제 스스로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질문. 질문. 몇 번? 9번? 49번. 그 다음에 또 51, 49, 51 또 52. 몇 번? 15번, 15번 또 어? 23? 60번?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볼 차례네, 그치? 수능 시험 다 끝나가지고 이번에도 수능 보면서 느꼈지만 수투가 어렵다, 그치? 수원도 그렇지만 수투가 어렵다. 수투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요즘은 헬 난이도가 국어 영어인 것 같아요. 나선생님이 수능 보고 왔잖아요. 내가 뭐 국어 선생이 아니고 영어 선생이 아니라서 정확한 난이도 판단 못하겠지만은 언니 오빠들 이제 성적 다 나온 거 보면 수학은 그냥 나오는 대로 가요. 오히려 컬리와 하이를 찍는 친구들도 꽤 많았어. 이번 수능 수학에서 평소보다 더 잘 본 친구들도 많았는데 와, 국어 영어는 정말 점수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6, 9월까지는 1등급 안정적으로 나왔던 친구들이었는데 뭐 수능 때 3등급 나오고 뭐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영어가 특히나 막 영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영어에서 미끄러져가지고 3등급 때문에 최종 못 맞춰가지고 지금 재수하겠다고 하는 애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 대다수가 수학을 좀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왜냐면 수학이라는 게 진입 장벽이 높거든요.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지만 사실 수학이 가장 뭔가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국어, 영어랑 다르게. 근데 오히려 등급은 국어, 영어가 안 나와서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반은 특히나 문과 아이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3학년 때 계속 국어, 영어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실 생각이 큰 친구들이 많을 텐데 선생님은 진짜 수학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사과나무에서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3학년 때. 수학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3학년 수학을. 그래서 3학년 때 솔직히 말해가지고 니네가 수학을 공부를 하든 말든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도 수학 공부를 포기하면 안 돼. 확실히 수학 공부 포기 안 하고 했던 애들은 수학에서 3등급이 나와서 뭐 2합 6 해가지고 뭐 국민대 쓴다든지 아니면 뭐 동국대 최저 맞춘다든지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3합 8 이렇기 때문에 뭐 수학을 어찌됐든 붙잡았던 친구들은
한양대 논술 이제 쓰러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학을 이제 막 아예 손 놓고 있다가 이제 국어 영어에서 알아서 말하듯이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냥 쓸 수 있는 학교가 없고, 그 다음에 뭐 국어 영어를 이제 미끄러졌기 때문에 정시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재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재수하면 안 되거든요. 알죠?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은 무조건 수학 사활 걸어야 돼요. 알았죠? 진짜야. 수학에 사활을 걸어야 돼. 나는 수학 원래 못하니까 국어 영어에 몰빵한다. 저 대학 못 가. 알았죠? 정말이야. 대학 못 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근데 그건 누누이 매년 얘기를 해왔어. 매년 언니 오빠들에게도 야 너네 국어 영어만 팔다가 나중에 수능 와가지고 나중에 찡찡 짜지 말고 수학은 뭐 열심히 안 해도 되니 3등급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공부를 해라. 놓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제 얘기를 이제 그냥 흘러들이는 친구들이 있죠. 네. 아니나 다를까. 네. 수능 끝나고 나서 선생님 내년에는 어느 학원에서 일하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대. 앉아서 지랄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알아서 들어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특히나 재수하면 안 되는 아이들이라서 알았지? 절대 재수하면 안 돼 얘들아. 재수한다고 대학 잘 가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이 망고의 진리입니다. 재수하는 애들일수록 압박이 더 커서 수능 때 더 말아먹는 아이들도 많아. 오히려 재학생 때 뭣도 모르고 봐가지고 커리어 하이 찍는 친구들은 좀 있는데 오히려 재수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 수능 말고는 답이 없잖아. 근데 제 고3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최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시 같은 거 썼다가 뭐 안 되면 정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형이 많잖아요. 쓸 수 있는 전형들이 많잖아요. 근데 재수부터는 없거든. 그리고 같은 점수를 받았을 때는 무조건 재학생들을 합격을 시키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훨씬 불리해. 그래서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올해 가시고요. 그치? 올해 수능 보는 시기에 딱 가시고 그 다음에 수학 놓지 말아라. 국어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수능 때는 망하는 게 일단 국룰이에요. 알았죠? 정말이야. 그리고 이제 수능이 이제 여러분들 차례니까 또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중 하나는요. 일단은 2학년 내신을 무조건 어떻게든 잡으셔야 돼요. 2학년 내신까지가 사실 결국 전체 내신이실 거예요. 3학년 때는 내신 등급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과 친구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 절대평가라 가지고 등급이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도 3학년 때 보면은 너무 치열해. 왜냐면 선택 과목이어서 선택 과목에서 솔직히 등급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 인원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등급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솔직히 2학년 때 등급이 나의 최종 등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2학년 기말에서 뭐 수학이 어떻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과목을 좀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등급이 딱 결정이 되면 그 등급이 아마 너네들의 3학년 때 등급이랑 똑같을 거야. 3학년 때 아무리 이제 목숨을 걸고 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기말 점수 나오고 나서 등급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잖아. 그러면 쌤에게도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이 사실은 은평 와서 1, 2학년들 가르쳤던 거지 나는 기본적으로 재수랑 그 다음에 고3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도움을 드릴 수도 있어요. 2학년 내신 이제 결과 나오고 나서 선생님 굉장히 치잖아요. 선생님 그치? 할 말 다 하고 여러분들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저는 그냥 막 지르고 보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제 점수 나오고 나서 너는 정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너는 정시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다 할 거예요. 얘야 너는 이게 좀 이거는 희망이 없구나.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다 얘기하거든요. 상처받지 마시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죠. 그치? 희망 회로를 돌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치? 진짜야.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약 팔고 싶지 않아요. 불가능한 거를 자꾸 가능하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그 이제 결과 나오고 현실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전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기말고사 사활을 걸고 준비하시고 등급 나오시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저 동명여고 7.8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동명여고 7.8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점수 다
다 알려주시면 제가 전형은 다 짜드릴게요. 그리고 3학년 때 뭐 제가 음평에서 수업을 하든 음평에서 수업을 하지 않든 알아서 이제 제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왁구를 짜드릴 테니까. 알았지? 응. 3학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 수능을 담당을 해주시는 그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아마 그쪽으로 학원에서 모려고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내가 3학년 때 내신은 몰라도 아마 수능 수업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시 수능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친구들에게는 미리 왁구를 내가 짜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탐구는 탐구 몰빵해라 이런 얘기 솔직하게 다 해봐요. 대충 내신 점수 보면은 얘가 수능 때 국영수 어떻게 받을지 대충 왁구 봐요. 대충 와. 아무리 1년 동안 열심히 한다 해도 3학년 때 내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수행평가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은 솔직히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대충 등급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전형들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런 걸로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맞아요. 알았죠? 그래서 내년에 꼭 대학 가세요. 알았지? 내년에 꼭 대학을 가시고 내년에 또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자기 잘 갖춰가지고 수학은 내게 아니라는 둥 이러면서 이제 수학은 아예 등한시했다가 나중에 재수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지랄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알았죠? 엄마 등골 휘게 하지 마요. 알았죠? 선생님 재수학원 다니고 있잖아. 재수학원에서도 수업하고 있잖아. 한 달 320만 원이야. 알았지? 수강료가 320만 원이라고. 어머님, 아버님, 진짜 등골 휘어. 알았지? 320만 원이 이제 재수 종합반 부품 가격이거든? 그리고 거기다가 식비, 모의고사비 이런 거 다 따로야. 그럼 400 들어. 그치? 그러면은 이제 재수하겠다 하면 어머님이 너희들에게 5천을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은 요즘 사회에서 5천을 투자해가지고 수능을 한 번 더 본다? 난 약간 회의적이야. 내가 재수 강사지만 재수학원 강사라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에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 너네가 재수를 하면 할수록 나는 돈을 벌기 때문에 좋아. 그치?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나는 그 개인적으로 요즘 시대에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그거 맞춰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 1년 더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뭔가 대학이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대학을 잘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 때 시절에 대학 잘 나온 거와는 또 다른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막 대학을 엄청 잘 나왔다 그래서 또 막 성공 길이 막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뭔 소린지 이해돼? 그치? 요즘은 뭐 서울대 간다 그래가지고 다 성공해? 그렇지 않잖아. 쓸 때는 선생님이 나온 학교는 나는 이제 카이스트를 나왔으니까 카이스트 가면 다 잘 된다 그랬어. 그리고 나의 동기들은 좀 잘 돼. 근데 나의 후배들 이제 한 7년 후배들 갖고는 이제 술 먹으러 이제 같이 이제 선배님 이러면서 술 사달라 그래가지고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걔네가 취업 걱정을 해.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더욱더 이제 사회가 복잡한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학 가서 어떤 대학이든 대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올리는 게 그 요즘 취업에서는 대세지 대학 잘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잘 되고 이런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능력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 올 한 해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받으시고 잘 맞춰 가세요. 그리고 대학에서 열심히 해. 알았지? 엄마 재수시키게 하지 마. 어머니 재수하시면은 요즘은 여러분들도 망치고 어머님들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알았죠? 특히나 너네 때는 재수하면 안 되고 교육 과정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너네 탐구도 다시 해야 되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해야 되고 그치? 그러니까 재수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혹시나 내신이 지금 현재 기말 제외하고 이제 어차피 수능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3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은 항상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현재 이제 중간고사 점수까지 나왔을 때 중간고사 등급에서 4등급 대 친구들이 있어요. 4등급 대 친구들. 그럼 4등급 대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예일을 제외하고 예일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교과나 이런 것들 잘 준비한 친구들 말고는 4등급 때부터는 일단 대학이 꽤 힘들어요. 수시로.
대성도 솔직히 말하면 4등급 때부터는 대학을 잘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4등급 정도다 라고 하시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수시가, 그러니까 나의 교과나 나의 학생부를 통해서 가는 학교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수능 준비 조금 하시면서 최저 맞추는 전형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수능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약술이나 논술 준비도 조금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알았지? 그래서 기말 좀 잘 준비해보자. 대부분 4등급 때인가요? 혹시 여기 맞나? 4등급 때인가? 더 내려? 3등급 때? 3등급 때? 3등급 때는 내신을 어떻게든 최대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알았죠? 근데 4등급 때는 내신을 끌어올려봤자 의미가 없어. 아, 의미는 없지 않아. 의미는 없진 않지만 쉽지 않아. 끌어는 올려야죠. 최선을 다해서 끌어는 올려야 돼. 그치? 끌어는 올려야 되지만 내가 항상 이제 입시 지도해보다 보면 너무 변수가 커가지고 그 친구들은 좀 쉽지 않아요. 3등급 때는 어떻게든 넣으면은 추합을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고, 4등급 때부터는 쉽지 않다. 그래서 4등급 때 친구들은 차라리 깔끔하게 이제 기말 끝나고는 수능에 몰입을 하십시오. 수능 최저 맞추는 것 준비하시면서 뭐 약술 논술, 가천대나 뭐 국민대 같은 약술 논술 이런 것들 준비하시고, 그게 제일 나아. 맞지? 선생님 지금 동명여고 6등급이라 했는데 그 동명여고 6등급에게 내가 그랬어. 야, 이거는 가망이 없어, 수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12월부터 너는 이거 준비해라 라고 해가지고 걔가 약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술 하나가 붙었어. 그러니까 약술 지금 서경대가 일단 그래도 서울에 있죠. 서울에 있는 4년제인데 6등급은 절대 못 가거든요. 정시로는 3등급은 이상 나와야 되고, 근데 일단은 1차가 아니라 최종 합격이 하나 났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등급이 낮은 친구들은 차라리 빨리 맞는 전형을 빨리 선택해가지고 그거에 몰빵을 하는 게 대학은 더 잘 간다. 알았죠? 선생님이 그런 얘기 다 해줄게. 내가 요거에선 전문가, 내신 전문가라고는 못하겠어요. 내신 수업을 하지만 제가 그동안 이제 10년 가까이 재수 종합반 친구들 고3 이렇게 수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는 꼭 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왁구를 잘 짜서 내년 잘 준비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재수 안 하는 거예요. 알았죠? 나의 목표입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질문 받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23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이 아니구나. 13번. 죄송해요. 잘못 봤어요. 13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 보니까, 자,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6이고 높이가 12인 직원뿔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에 내접하는 직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뿔이 뭐냐면 그냥 원뿔이에요, 원뿔. 근데 왜 직이라는 말이 붙었냐면은 그 밑면이 타원인 원뿔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이 원이다. 뭔 소린지 이해되지? 타원이 아니라 밑면이 원이다. 이거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직원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원뿔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 이게 원이 밑면이 타원인 것도 있지만 밑면이 그냥 원이어도 약간 이게 비스듬한 이런 원뿔이 있어요. 뭔 소린지 이해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원뿔이라고는 해도 직원뿔이라고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뿔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밑면도 원이고 정확하게 이렇게 단면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원뿔. 이게 직원뿔이야. 알았지? 그래서 직원뿔이 나온다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원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뿔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밑면은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뿔이니까 정확하게 단면이 이등변 삼각형인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원뿔을 그려주시고, 자, 반지름 길이는 6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은 6, 그 다음에 높이는 12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내접하는 직원기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내접하는 원기둥을 이제 한번 그려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제 원기둥, 쌤 그림 못 그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기둥 이렇게 내접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체 같은 경우에는 보기 힘드니까 우리가 뭐로 이제 바꿔서 조금 생각을 할 건가 하면 단면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번뿔의 단면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실 거고 이렇게 딱 자른 거니까. 그리고 원기둥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보이실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지름 길이는 여기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높이가 10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수업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도형 안에 도형이 내적돼 있으면 도형이 내적돼 있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를 쓰는 거다? 닮음을 쓰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무조건 닮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닮음을 쓸 거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문제에서 주신 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지. 그러면 이런 직각삼각형에 밑변과 높이가 1대2를 이룬다라는 것을 문제에서 제시하신 거야.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원기둥의 반지름 길이가 중요하잖아. 제 말 이해돼요? 그리고 이 원기둥의 높이도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x라고 한번 더 볼게요. 원기둥의 반지름 길이를 x.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가 1대1을 이루니까 여기가 x면 여기는 2x겠죠? 제 말 이해되세요? 여기는 높이니까 2x, 요만큼, 그래서 요만큼이 2x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길이는 원래 전체 12에서 2x를 빼주시면 되니까 원기둥의 높이는 12-2x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도형이 내적돼 있을 때 무조건 닮음을 쓰는 거라고.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해준 그 길이가 그 닮음을 의미하는 길이일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닮음비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밑변과 높이가 1대2니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기둥 부피 세워주시면 x제곱 파이 반지름을 x라고 잡았으니까 거기에다가 높이는 12-2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파이랑 2라는 친구는 미리 꺼내주자. 그래서 2파이 이렇게 꺼내주고 x제곱에다가 6-x 이렇게 우리가 세워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녀석에 우리가 뭘 구해주면 되겠어? 최대값을 구해주면 거기다가 2파이까지만 곱해주면 전체 최대값이 나올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 그럼 이 친구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니? 미분에서 구할 거 아니야. 최대, 최소 이런 거 다 극대극소 찾기로 했었잖아. 딱히 x에 대한 범위 없으면. 자,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 미분해 주시면은요 6x제곱 미분해봐 12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세제곱 미분해 마이너스 3x제곱.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요 x가 0 또는 4라는 답으로 극대극소가 나오실 거고 4에서 극대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x값에다가 4 집어넣어 주시면 되니까 2파이라는 친구에다가 4의 제곱 16에다가 2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가 됩니까? 64파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니?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절대 틀면 안 돼. 교과서에 있는 문제야. 자, 15번 문제도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5번도 신사고 교과서에 있죠. 대성고랑 그다음 문명용어 쓰는 거. 자,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fx가 서로 같다. 자, 우리 이런 기호가 나왔을 때 무슨 뜻인지 못 알아채면 바보지? 원점 대칭이죠? 그쵸? 뭐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 처음 듣는다 그러면 공부 다시 하시고요. 원점 대칭. 자, 우리 원점 대칭 함수는 홀수차 함수라고도 부른다라고 정적분 할 때도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3차 함수가 f라고 했으니까 3차 함수는 3차식과 1차식만 갖고 있고 2차식과 상수함은 없는 친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fx라는 친구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라 했으니까 x세제곱. 자, 그 다음에 1차 함계수가 하나 있을 테니까 뭐 ax 이렇게 우리가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더니 16이라는 상수함수와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4개일 때 f의 값을 계산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이 총 2가지야. 자, 원점 대칭이면서 3차 함수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친구 있을 거고요. 그냥 휙 올라가는 형태.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대극소를 가지고 있는 요런 3차 함수. 여기가 원점이겠죠? 원점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땡이지. 왜냐면 이게 fx라면 절대값 fx는 여기 부분 접어 올려서 이런 그림일 거야. 그럼 이런 친구에다가 상수함수 16을 걸어봤자 교점 개수가 2개밖에 안 나와요. 절대 4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휙 올라가기만 하는 개형은 절대 안 될 거고요. 내 말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그림이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자,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16이라는 상수함수를 딱 그었을 때 교점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정확하게 이렇게 16이 만들어져야 되겠지. 자, 제 말 이해됐어? 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극대값이 16이구나. 극대값이 16이구나. 이 소리인 거야. 자, 제 말 이해됐지? 그래서 극대 지점 체크해가지고 그 극대값이 16이다라는 것만 써주시면은 우리가 fx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내 말 이해되세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거 미분해야 되겠죠? 자, 미분하시면 f'x 이렇게 딱 써주시고, 자, 이 친구는 3x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들어가실 거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라는 지점에서 극점을 가질 거야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제 말 이해되시죠? 근데 당연히 여기가 0이니까 원점 대칭이라서 음수 지점에서 극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a에다가 루트 씌워준 거 여기 지점에서 극대값이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극소는 0이죠. 양수일 때고 그치? 극대는 음수일 때고 내 말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거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 제곱하면 3분의 a 그거에다가 다시 이 친구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a에다가 루트 3분의 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랑 얘 해주시면은 플러스 a에다가 루트 3분의 a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이게 얼마가 된다? 1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정리하시면은 3분의 2a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a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게 16이니까 요 약분 해주시면은 여기는 이제 8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3분의 a라는 친구가 4가 돼줘야 되겠네. 4 곱하기 루트 4 2 그래야 8 나오니까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3분의 a가 4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얼마가 된다? 12다 이렇게 들어가신다. 됐나요? 다 이해됐어요? 또는 제곱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게 4라는 게 바로 안 보이는데요. 그럼 제곱하세요. 3분의 a 제곱하면 9분의 a 제곱. 거기에다가 이거 3분의 a 이렇게 들어간 게 뭐가 돼야 돼? 64. 이렇게 해가지고 a 값 찾아도 되죠. 제 말 이해되죠? 당연하지 그거. 여기서 계산을 못하겠다 이거면 안 되죠.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 23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3번은 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23번. 23번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냐?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속도가 0이면서 좌우 부호 바뀌는 거. 그러면은 지금 위치 함수를 줬으니까 위치 함수 미분해 주시면 속도 함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3t 세제곱, 그 다음에 15t 제곱, 그 다음에 24t 딱 이렇게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3으로 묶어 3t로 그럼 t제곱 마이너스 5t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가 되니? 8이 되니? n초분의 잘했니? 24t 여기 빼기 12도 있구나. 그쵸?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뭐 해주면 돼? 조립제법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잖아. 그치? 그럼 조립제법 3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가지고 뭐 2 같은 거 한번 해보는 거죠. 2 했는데 안 되면 다른 거 하시면 되지. 여기 6 그럼 여기는 뭐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그래도 안 되죠? 그러면 한 4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4, 3,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래도 안 되네. 2가 되나? 2는 안 되는데 2가 되나요? 잠시만 3, 6 그러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되네요. 여기 6 그럼 여기 12 이렇게 되잖아. 됐지?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여기도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t-2라는 친구 그 다음 여기도 3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6이죠. 자, 이 친구도 인수분해 됩니다. 3으로 묶어내시면 t-2에다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1과 2로 인수분해되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요 3에 t-1에다가 t-2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 맞아요? 제 말 이해돼? 그러면은 2초일 때는 부호 안 바뀌는 거야. 접하기만 한 거기 때문에 2초는 부호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해돼요? 이거 그림이 이렇게 뚫어지잖아요. 이렇게 뚫고 접하고 1에서는 부호 바뀌어도 2에서는 부호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거는 1초예요. 1초. 1초일 때 지금 속도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그럼 1초일 때 가속도 구해달라는 소리죠. 그럼 속도 함수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1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건 너무 쉽죠? 기본 문제지. 공부 다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자, 49번 문제도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자, 49번 문제 보시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요 녀석의 값을 구해주세요. 요것도 이제 신사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죠. 자, 문제 한번 보시면은 자, 가번 조건에서 뭐라 돼 있냐? 0부터 1까지 fx dx라는 친구가 0이다. 0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은 이미 주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은 뭐라 돼 있었냐면 n이라는 지역부터 n 플러스 4라는 지역까지 즉 4칸 차이 나는 정적분 구간에 대한 fx의 정적분 값은 어떤 녀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 n부터 n 플러스 1까지 x dx의 값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제 나번 조건 같은 거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모든 n이라는 녀석은 저기 0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값이래요. 0, 1, 2, 대대대대댕 단조건 붙어 있는 거 맞죠? 제 말이 얘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0 같은 거 넣어보면 나 0부터 4까지 fx, dx 이거 계산하고 싶으면 이거는 0부터 1까지 x를 정적분해주면 돼. 뭐 이런 소리라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1부터 5까지 지역에서의 정적분 값을 계산하고 싶으면 n에다가 1 넣은 거죠. 그때는 1부터 2까지 x를 정적분한 값이랑 똑같아. 이 소리인 거야. 즉 정적분 구간이 4칸 차이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적분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식을 주신 거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5부터 9까지 구하고 싶어. 넓이를. 그러면 여기다가 n자리 5 넣은 거지. 5부터 9까지. 내 말 이해돼? 그러면 너네는 5부터 6까지 x를 정적분한 값으로 계산을 해도 된다. 이 소리인 거야. 자, 그러면 나번 조건의 핵심은 뭐냐면 구간이 4칸짜리에 대해서는 정적분 값을 계산해 줄 수 있다. 이 소리잖아. 자, 내 말 이해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에서는 갑자기 구간이 한 칸 차이 나는 이 녀석의 값을 계산해달래. 한 칸 차이가 나는 정적분 값은 계산을 못해요 지금. 너네가 계산할 수 있는 건 구간이 4칸짜리인 거야. 자, 내 말 이해돼? 4칸짜리 구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정적분 값만 계산해 줄 수가 있다고. 내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2부터 13까지 넓이를 구하겠다는 건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나 0부터 13까지 지역에서의 정적분 값을 계산하고 거기에서 0부터 12까지 지역에서의 정적분 값을 사실 빼줘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내가 12부터 13까지 fx, dx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저 구간 한 칸짜리의 넓이는 절대 못 구한다고.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12부터 13까지 fx, dx라는 녀석을 구하면 안 돼요. 저건 못 구하니까. 그럼 우리가 12부터 13까지 지역에서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건 내가 첫 번째 0이라는 지역에서부터 13까지 지역의 넓이 중에서 0부터 12까지 지역의 넓이를 빼주겠다. 이 소리잖아. 자, 그 다음 하나 더. 너네는 지금 4칸마다의 정적분을 계산해 줄 수가 있어. 4칸마다. 그럼 당연히 0부터 13까지도 한 방에 계산이 돼? 저게 구간 길이가 4칸짜리야? 아니지. 그러니까 4칸짜리로 다 쪼사줘야죠. 자, 제 말이 됐어요? 그런데 힌트가 뭐냐면 문제에서 0부터 1까지는 이미 정적분 값을 줬어 안 줬어? 줬어. 그럼 여기 구간 길이가 13이니까 0부터 1까지는 따로 한 칸 좀 쪼사 놓고 1부터 5까지, 5부터 9까지, 9부터 13까지 이렇게 4칸씩 쪼개주게 되면은 0부터 13까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자,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조사할 거다? 0부터 1까지는 알려줬으니까 얘는 그냥 0으로 취급하고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5부터 9까지, 그 다음에 9부터
13까지 이렇게 정적분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정적분 값을 계산하면 된다. 이 소리라고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0부터 1까지 정적분 값은 이미 0이라고 줬고요. 1부터 5까지 정적분 값은 얘로 계산하면 되잖아. 1부터 5까지 넓이를 구하는 건 1부터 2까지 x를 정적분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 적분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1부터 2까지 x 적분해 주시면 되고. 됐죠? 이 친구도 뭐겠어요? 5부터 6까지 x를 적분해 주면 되는 거고. 내 말이 이해돼요? 5부터 9까지 적분하겠다는 건 5부터 6까지 x를 적분하겠다. 이 소리랑 똑같다고. 다 이해돼? 그 다음 요거는 뭐야? 그러면 9부터 10까지 x를 적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됐나요? 그럼 0부터 13까지 적분값 계산되죠? 계산하시고요. 자, 그 다음 0부터 12까지는 구간 길이가 10이니까 그냥 4칸씩 쪼개주면 딱딱딱 떨어지지. 맞아?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까지를 따로 분리하지 말고 그냥 0부터 3까지, 그 다음에 4부터 8까지, 그 다음에 8부터 12까지로 이렇게 4칸씩 나누어가지고 너 적분할 때 너 쓰고, 너 적분할 때도 너 쓰고, 너 적분할 때도 너 쓰면 되잖아. 자, 됐어? 적분 니네가 계산하세요. 되죠? 0부터 4까지 적분하는 거 뭐야? 0부터 1까지 x 적분해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의 힌트는 뭐겠습니까? 나 4칸짜리에 해당하는 길이를 가진 정적분 값을 계산해 줄 수 있으니까 얘는 절대 계산 못한다는 거. 그러면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정적분 값의 차로 바꿔서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서 기본 문제에 해당하는데 원래 처음 풀면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교과서 문제라고. 그러니까 적분은 어렵다. 기본적으로 많이 풀어봐야 된다. 자, 이제 51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은 0에 세 실근 중 가장 작은 근을 알파, 가장 큰 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 알파부터 베타까지 3에 x제곱 빼기 3 dx 값 계산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 요 3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건 못해요. 자,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이 친구 인수분해 안 됩니다. 맞지? 얘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친구를 가지고서 알파를 구하고 있고 베타를 구하고 있고 이런 짓은 하시면 안 돼. 자, 내 말 이해됐어?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요 x세제곱 빼기 9x 더하기 1은 0이라는 요 친구에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근과계수의 관계 생각을 해보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정적분값을 직접 알파랑 베타라는 녀석으로 표현한 뒤 우리가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연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안 될까요? 잠깐만. 되나? 안 되지 않니?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해결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세 근이 있을 거 아니야. 세 실근이 있을 거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실근을 잡아놓을게요. 미안해. 알파, 감마 중간근을 감마라고 할게. 그리고 가장 큰 근을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세 근의 합을 볼게요. 알파, 감마, 베타 이거 다 더해주면 0이야. 자, 맞아? 알파랑 감마랑 베타 다 더해주면 0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친구는 일단 마이너스 감마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한번 해볼게. 우리가 요거는 두 근끼리 곱의 합인 거 알고 있죠? 두 번째 친구는. 그래서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 이렇게 세 개를 더해준 게 마이너스 9여야 된다. 이거 하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근의 곱 요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복잡하긴 하다. 이거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합시다. 얘들아 요거 잠깐만 봐봐. 너네 일단 알파랑 베타 한번 보시면은 우리 세근 곱이 지금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세근의 합이 일단 0인 상태이거든? 제 말 이해되죠? 그러면 일단 가장 작은 근과 가장 큰 근은요 서로 부호가 반대일 거야. 얘는 무조건 음수일 거고 얘는 무조건 양수일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왜냐면 가장 큰 근마저 음수이면 세근 합이 음수가 돼줘야지. 그치?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근마저 양수였으면 세근이 모두 양수일 테니까 세근합이 양수였겠지. 근데 세근합이 0으로 끝났다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파는 음수일 거고 그 다음에 베타는 이제 양수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근데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하다. 이게 루트 3에서 한번 나눠줘야 되는데 루트 3보다 작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잠깐만. 어떻게 보여주면 딱 이해가 될까요? 잠깐만. 이게 사실은 무조건 정적분을 하면 이제 이 녀석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답은 바로 내가 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딱 이해시키게 딱 하기가 좀 힘드네요. 여기서 알파 베타가 그런 얘기는 없지. 이거 설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시만. 얘들아 나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일단은 여기까지 써놓고 얘는 좀 어렵다. 이걸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봐. 이게 이제 3차 방정식이 0이 됐다라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3차 함수가 x축과 만났다 이 소리지. 그래서 일단 내가 얘를 잠깐만 이 3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 3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냥 내 얘기를 좀 잘 들어봐. 그럼 미분하면은 3x제곱 빼기 9란 말이야.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극소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x가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에서 그때 극소를 가질 거야. 맞아요? 이 3차 함수는.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루트 3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차 함수를 그렸고 x축과 이제 만나는 좌표가 세 점일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은 일단은 세 근이, 그러니까 세 실근이에요. 왜냐면 문제에서 이미 세 실근이라고 줘버렸어. 내 말 보여? 저 3차 함수가 이제 0이 되는 지역이 세 실근이다. 세 좌표다. 세 점에서 만난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감마, 여기가 이제 알파, 여기가 감마,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고요. 그래서 알파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도 더 작은 값이고 그 다음에 베타라는 친구는 루트 3보다도 더 어떤 값이야? 큰 값이야. 이걸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수식으로 보여주는 건 한계가 있네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적분 구간을 쪼개줘야 되는 건 알고 있잖아. 왜냐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요 2차 함수는요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에서 부호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야. 내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3 이전 지역에서는 얘가 양수로 풀리다가 내 말 이해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뭐로 풀려야 돼? 음수로 풀려야 되고 내 말 기억하지? 그 다음에 다시 루트 3 이후 지역에서는 얘가 뭐로 풀려야 돼? 양수로 풀려야 되잖아. 그래서 적분 구간을 다 쪼사줘야 되잖아요. 내 말 이해되세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적분 구간을 쪼사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부터 여기 마이너스 루트 3까지는 이 친구를 어떻게 풀어줘야 돼? 3의
x제곱 빼기 3 이렇게 풀어주다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부터 루트 3까지는 이 친구가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x제곱 빼기 3 이렇게 풀어주다가 내 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3부터 베타까지는 이 친구를 다시 그대로 풀어줘야 되겠죠? 루트 3부터 베타까지는 3의 x제곱 빼기 3 dx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고.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이제 적분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적분해주시면 x세제곱 빼기 9x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어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마3 루트 3 여기는 플러스 9 루트 3 6 루트 3 이렇게 되시고요. 여기 알파 집어넣어서 빼줘야 되죠? 알파 제곱 빼기 9알파 이렇게. 자, 돼요? 근데 알파 제곱 빼기 9알파는 무슨 값인지 압니다. 왜냐면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기 때문에 이거 알파 세제곱이에요, 여러분. 알파 세제곱 빼기 9알파 더하기 1은 0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내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뭐로 취급하시면 돼? 마이너스 1로 취급하시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적분 가능하시죠? 저 계산 안 할 거예요. 이거 적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똑같아요. 요거 적분하시면 x 세제곱 빼기 9x이기 때문에 베타 넣어주면 베타 세제곱 빼기 9베타. 자, 그 다음에 루트 3 집어넣어주시면은 3 루트 3에서 9 루트 3 빼주시면 되는 거 맞지? 그럼 베타 세제곱 빼기 9베타도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겠죠? 왜? 저 3차 방정식의 해가 베타이기도 하니까. 됐어? 그래서 베타 세제곱 빼기 9베타는 얘가 마이너스 1로 취급이 가능해.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 그리고 요건 계산해주시면 되고 요거 중간은 니네가 정적분해주시면 돼. 됐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했던 게 이 알파랑 베타가 루트 3보다 작은지 큰지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이걸 고민한 거고요. 근데 수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한데 수식으로 쓰면 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느끼기가 어려워서 그냥 제가 3차 함수랑 x축이 세점에서 만날 때 근데 가장 작은 근은 극대보다도 왼쪽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 가장 큰 근은 극소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랑 베타가 각각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보다 바깥 지역에 있다라고 보여준 겁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2번 문제도 쉽죠? 자, 일단은 절대값이 여러 개 나왔다고 이렇게 뇌정지가 오면 안 돼. 고등학교 1학년 때 절대값이 나오면 케이스 다 분류해서 다시 썼잖아. 그치? 그러니까 52번 문제 보시면은 지금 절대값이 이렇게 두 군데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절대값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쪽이 언제 0이 되는가가 중요하고 얘가 0이 되는 지역은 마3이고 얘가 0이 되는 지역은 3이니까 우리가 마3보다 작을 때 마3과 3 사이에 있을 때 3보다 클 때로 f'x를 다시 작성해줘야죠.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x가 마3보다도 작았을 때는 둘 다 음수일 테라서 마이너스 4x 이렇게 풀리실 거고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마3 이상 3 이하일 때에는 앞녀석은 음수고 뒷녀석은 양수로 풀릴 거 아니야. 12로 풀리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x가 3보다 컸을 때에는 그때는 4x 이렇게 풀릴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적분해주시면 되잖아. 마4부터 4까지 fx, dx 계산해 달래. 그럼 지금 우리가 f'x가 이렇게 작성됐으니까 fx도 작성이 되죠. 적분해주시면 되니까. x가 마3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 4x 적분해봐.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1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x가 마3 초과 3 미만일 때는 그때는 12x 더하기 c2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다시 2x 제곱 더하기 c3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f0 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 넣어주면 1 돼야 돼. 그럼 여기는 1 이렇게 딱 써주면 되고 맞아? 그 다음 연속함수여야지 당연히 미분계수도 존재하는 거죠.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여기다가 마3 집어넣었을 때 값과 여기다가 마3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되는 거 알지? 그럼 C1 값 구해줄 수 있어? 없어? C1 값 구해줄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 여기다가 3 집어넣었을 때 값과 여기다가 3 넣어줬을 때 값이 같아야 돼 말아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C3 구해줄 수 있어? 없어? C3 구해줄 수 있지. 그럼 적분하면 끝이잖아. 내 말 이해돼? f'x를 알려줬으니까 fx는 구하면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다시 정적분하시면 되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 문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보니까 fx라는 친구가요. 자, 12x에다가 얘들아 내가 아무리 피적분 함수가 졸라 복잡해도 적분 구간이 숫자이면 무조건 얘는 숫자 취급하라고 그랬어. 여기가 아무리 이상한 식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적분 구간이 숫자잖아? 그럼 얘는 어찌됐든 상수야. 상수, k 이렇게 잡는 거야. 얘는 그냥 숫자예요. 아무리 안쪽 함수가 아무리 복잡해도 정적분 자체는 숫자야. 넓이기 때문에. 자,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k라고 두는 거야. 자, 그 다음 gx라는 친구는 뭔데? 자, gx는 4x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 t, 빼기 gt래. 자, 그러면 이것도 어찌됐든 정적분이잖아. 정적분 구간이 지금 숫자잖아. 그럼 얘도 숫자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L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fx라는 친구는 뭐다? f는 그냥 12x 더하기 k 1차 함수고 gx라는 친구도 4x 더하기 l이다. 이 소리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런데 k라는 이 숫자는요. 마이부터 6까지 f에서 g를 빼가지고 정적분을 하래. 내 말 이해돼? 그럼 이제 쓰자. 인테그랄 마이부터 6까지 f에서 g를 빼 8x 더하기 k-l이라는 요 친구를 정적분해주면 뭐가 된다? k가 된다. 이 소리잖아. 자, 내 말 이해돼? 부함수 빼가지고 그냥 마이부터 6까지 정적분해주면 k다. 이 소리잖아. 이거 정적분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4x 제곱. 그 다음 이건 뭐야? 숫자야. k-l이라는 애다가 x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잖아. 맞아?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6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6 넣어주면 얼마야? 36에다가 144. 거기다가 6에다가 k 빼기 l. 자, 마이너스 2도 집어넣어.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16. 자, 그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2를 넣어.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k 빼기 l. 이거 계산해준 게 뭐다? k다. 그럼 k랑 l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와 안 나와? 하나 나오지?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지 않을까? l이라는 친구도 여러분들이 표현 가능하잖아요. 내 말 이해돼요 지금? l이라는 친구는 뭡니까? l이라는 친구는 인테그랄 y부터 2까지 똑같이 f에서 g 뺀 거니까 8x 플러스 k-l 요거 정적분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것도 4x 제곱 더하기 k-lx니까 여기다가 y 넣고 2 넣어주면 되잖아. 그치? 심지어 얘 같은 경우에는 적분 구간이 이렇게 원점 대칭이라 이 녀석은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맞아요. 원점 대칭일 땐 홀수차는 계산하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만 생각하시면 되네. k-lx라는 친구로 해주시면 되고 적분 구간 0부터 2까지로 바꾼 다음에 2배 처리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곱하기 2 그리고 0 넣고 2 넣고. 자, 됐죠? 이게 뭐가 된다? l이다. 그럼 이제 2 넣어주면 4에 k-l 이게 l이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이 나온 거죠. 그럼 연립하면 k랑 l 구해줄 수 있어 없어? k랑 l 구해줄 수 있겠지? 됐지? 그러면은 다 끝난 거죠? f 알게 되는 거고 g도 알게 되는 거니까 f5에서 g5값 빼주자. 이렇게 됐니?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내가 지금 질문 받아준 거 다 끝까지 답 안 냈기 때문에 요거 질문 받은 거 다시 복습하시고요. 복습한 다음에 씹으실게요. 알았지? 15분간 답 내세요. 정리해서 틀린 거.